여보, 나 새 출발하려고 해. 40년 결혼 생활이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0살 어린 여자와 함께 살겠다는 남편의 선언 앞에서 은옥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그때 은옥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녁 6시, 은옥은 된장국에 호박전까지 부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 앞에서 남편 태준을 기다리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정년 후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태준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은옥의 따뜻한 인사에 태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뚝뚝한 반응이었습니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만 더욱 크게 울렸습니다. 국 맛있네. 태준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젓가락질은 성급했습니다. 마치 빨리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뜨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은옥은 오랜 결혼 생활의 경험으로 남편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요즘 들어 자꾸만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 대신 각자 휴대폰만 바라보고 따뜻한 웃음 대신 깊은 한숨만 흘렸습니다. 오래같이 살면 말보다 작은 버릇이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 방문을 닫는 소리, 밤마다 베개가 뒤척이는 소리까지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은옥은 상을 치우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모서리만 남게 되었을까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함께한 부부 사이에 찾아온 이상한 침묵과 어색함. 그것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태주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실제로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주는 요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허리띠 구멍을 하나 줄이고 은근히 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평소 무관심하던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대폰은 늘 엎어두고 문자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통화를 했습니다. 동창 모임이 좀 잦네요? 은옥이 조심스레 물어보자 태주는 짧게 답했습니다. 사람 좀 만나야지. 말끝에 걸린 낯선 부드러움이 은옥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남편에게서 나오는 이상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탁기 속에서 낯선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것도 아니고 짧은 머리에 태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옥은 그것이 우연인지 의미 있는 신호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오래 만지작거렸습니다. 설마 우리 나이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40년 동안 쌓인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남편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태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평소 집에만 있던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누구야? 하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친구라는 말에 묻어나는 어색함과 부자연스러움이 은옥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서도 태주는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지만 은옥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감췄습니다. 부부 사이에 생긴 이런 비밀스러운 벽이 은옥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상대방이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은옥에게는 바로 그런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맞추다 보니 카드 결제 내역이 눈에 걸렸습니다. 평소 가던 동네 식당이 아니라 강남의 와인바, 생일도 아닌 날의 케이크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금액도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은옥은 영수증을 한 장씩 자세히 살펴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가 3개 그려져 있었습니다. 평소 일정 표시를 하지 않던 태준이 언제부터인가 특별한 날들을 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뭐 있었어? 은옥이 물어보니 그냥 도서관 모임이었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혼자 베란다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달력이 되어 주었을까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태준의 시간에 은옥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진 걸까요? 카드 명세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커피숍, 레스토랑, 심지어 꽃집까지 모두 두 사람이 함께 가야 의미가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 은옥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어디서 커피 마셔?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도서관 근처 카페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상의 카페는 도서관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은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40년 가까이 함께한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법입니다. 사소한 변화도 큰 신호로 다가오고 평범한 일상도 거짓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요일 저녁 태준이 식탁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나 새 출발하려고 해.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맥없이 울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 출발? 나보다 30살 어린 사람과 같이 살겠어. 순간 귀에 피가 몰리고 세상이 멀리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은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태주는 오래 준비한 대사를 꺼내듯 담담했습니다. 너무나 차분한 그의 태도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각자 행복을 찾자. 은옥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각자 행복?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쌓은 사계절이 다 지워져? 봄에 심은 나무, 여름에 가꾼 정원, 가을에 함께 본 단풍, 겨울에 나눈 따뜻함. 그 모든 시간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미안하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대가 바뀌었어. 인생이 길어졌으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라며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마치 이혼이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야? 은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났어. 젊고 활발하고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줘. 태준의 얼굴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은옥이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반년 정도 됐어. 반년. 그동안 은옥은 남편을 위해 매일 밥을 했고 빨래를 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재산도 반반으로 나누고. 너무나 사무적인 태도에 은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준이 집을 나간 첫날, 집은 놀라우리만큼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 반쪽이 차갑게 식어 있고 옷장 문 사이로 빈 옷걸이들이 덜그럭거렸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흔적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자리는 너무나 휑했습니다. 은옥은 아들 준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할 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눈가 주름이 더 깊어지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은옥은 냉장고 자석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숨쉬기, 걷기, 밥 먹기.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오늘은 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적막함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평소 태준의 콧구리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댔는데 막상 그 소리가 없으니 더 큰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까지도 모두 크게 들렸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시집을 펼쳐들고 읽다가 한 구절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사랑은 떠나도 생활은 남는다.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배신당했다고 해서 생활까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하고 하루하루는 지나가야 했습니다. 생활은 잔혹했지만 동시에 그 잔혹함이 은옥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해먹고 집안을 정리하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은옥은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래 알던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태준 씨가 새장가를 간다던데. 소문은 벌써 동네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를 묻던 이웃들도 은옥을 보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리감을 두었습니다. 마치 이혼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배신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인데도 배신의 그림자가 은옥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속에는 동정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을 빼앗겼을까,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참 별일 다 있네. 그 나이에 바람이라니. 마트에서 장을 보다 들은 말이었습니다. 은옥은 모르는 척하며 물건을 골랐지만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속상할까.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은옥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없어. 잘못한 것은 태준이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항상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더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인 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새로운 정체성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도 은옥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와 다른 조심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잘 지내요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잘 지내 보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얼굴과 눈을 맞추는 훈련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는 쪽이 아니라 남은 쪽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문과 시선 속에서도 은옥은 조금씩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은옥은 구청 평생학습관에 등록했습니다. 회계기초, 엑셀, 시니어, 재취업 특강까지 수십 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있는데 가능할까요? 은옥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젊은 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해요. 숫자는 나이를 안 봐요.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은옥의 종아리에 기운을 돌게 했습니다. 첫 엑셀 수업은 어려웠습니다. 마우스 조작도 서툴고 용어들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로 격려하며 배워나가는 과정이 따뜻했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엑셀표를 깔끔하게 맞추며 작은 승리를 쌓았습니다. 셀을 정렬하고 함수를 입력하고 차트를 만드는 일.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완성된 표를 볼 때마다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회계 수업에서는 가계부 정리법을 배웠습니다. 지출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살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하니 모든 것을 꼼꼼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재취업 특강에서는 이력서 작성법을 배웠습니다. 주부 경력도 소중한 경험입니다. 가정관리, 자녀 양육, 가게 운영 등은 모두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강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네 재활용센터에서 파트타임 면접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나 아직 도움이 될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연습한 혼잣말이 이제는 훨씬 덜 떨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태준 없는 삶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준의 새 집은 반짝거렸습니다. 새 소파, 새 커튼, 새 접시들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인 미나가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세련되어 보였지만 태준에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40년간 은옥과 만들어온 소박한 살림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새 것은 금세 낡는 법입니다. 처음의 설렘과 신선함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연인은 말이 빨랐고 요구가 분명했습니다. 여긴 내 취향이 아니야. 바꿔. 여행 가자. 지루해. 매번 새로운 요구사항이 쏟아졌습니다. 미나는 태준보다 30살이 어렸습니다. 에너지가 넘쳤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 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태준은 그녀를 따라가려 애썼지만 체력적으로 버거웠습니다. 비용은 카드에서, 체력은 태준의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해외여행 경비, 명품 선물값까지 예전 은옥과의 소박한 생활에 비해 지출이 몇 배로 늘었습니다.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밤늦게 허리에 파스를 붙이며 태준은 문득 은옥이 끓이던 생강차를 떠올렸습니다. 몸이 아프면 조용히 생강차를 끓여주던 은옥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말없이 등을 주물러주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다 주던 세심함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달랐습니다.
어제 말한 가방은 언제 사줄 거야? 그 질문에는 생강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태준의 피로나 아픔보다는 자신의 욕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젊은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태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태준은 어색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젊은 여자친구가 있다며? 친구들의 시선은 부러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공허했고 후회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달콤함 뒤에 숨어있던 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분간은 각자지내요. 미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은 뜻밖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오빠, 숨이 막혀. 미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던 태준의 대사는 그녀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태준이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맞아요. 오빠는 너무 늙었어.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게 다 늙었다고. 미나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태준의 착각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메시지 회신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한 목소리도 애교 섞인 말투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사무적이고 차가운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더 비싼 선물을 사주고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마음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빠와 있으면 내 친구들한테 창피해. 솔직한 말이었지만 태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은 메시지가 아예 닫혔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초조함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그 사랑마저 떠나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미나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내 나이대 남자야. 오빠도 본인 나이에 맞는 사람 찾아요. 짧고 명확한 이별 통보였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은 휴지통을 뒤져도 감정의 쓰레기 봉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모두 뒤섞여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카드 명세서와 텅 빈 소파, 그리고 한밤중에 울리는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을 벌이고 선택한 새로운 사랑은 고작 몇 달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태준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재활용센터 면접에서 은옥은 말했습니다. 물건에 두 번째 생명을 주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 두 번째 생명을 찾고 싶어요.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옥은 채용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수거된 물건들을 분류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버려질 뻔한 물건들이 새로운 쓰임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동호회 오후의 합창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차츰 익숙해졌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는 동호회 회장의 말에 은옥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합창단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은옥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공연이 있어요. 함께 하실래요?
초대를 받았을 때 은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 어린이 코너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마주하며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목덜미까지 전해지는 온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했지만 좋은 피곤함이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하루 종일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태준과 함께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은옥은 냉장고의 메모를 바꿨습니다. 숨쉬기, 걷기, 밥 먹기, 노래하기. 네 번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노래하는 자신, 일하는 자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신. 모두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은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네요. 혼잣말이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할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날 태준이 찾아왔습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연인은 떠났고 도서관 일도 끊겼고 카드 빚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새집에 보증금도 날리고 대출까지 받아 쓴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몇 달 전 자신만만하게 새 출발을 선언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은옥은 의자를 권하며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예전처럼 생강차를 끓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의 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지만 배신의 상처 또한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떠나던 날 난 죽을 만큼 아팠어. 근데 그날 이후로 매일 조금씩 살아났어. 은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어.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 태주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 하지만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나보다 당신한테 먼저 해. 당신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해. 은옥은 메모지를 꺼내 필요한 연락처를 적어 건넸습니다. 신용상담소, 시의 복지창구, 중장년 일자리 상담센터 등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에 연락해봐. 위로 대신 실질적인 생활 정보를 건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태준의 마지막 질문에 은옥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고 나는 새로운 길을 찾았어.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태준이 떠난 뒤에도 방 안에는 생강차 향이 아니라 종이와 볼펜 냄새만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참 동안 마음이 흔들렸을 텐데 이제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은옥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초라한 모습의 태준이 은옥의 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낡은 코트, 그리고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다시 돌아오면 안 될까?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은옥의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전의 만남으로 이미 정리가 된 감정이었습니다. 돌아와? 당신은 이미 떠났잖아. 나를 버리고 우리 가정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젊은 여자에게조차 버림받아 이렇게 온 거잖아.
은옥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주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함께 살고 싶어. 제발. 하지만 은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동정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태준 씨, 이제 그만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서 받아들일 생각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야. 은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몇 달간의 혼자만의 시간이 그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은옥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거야. 당신은 선택의 값을 치르고 있을 뿐이야. 단호한 말과 함께 은옥은 문을 닫았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 결혼 생활도 미련도 끝이 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태주는 무너져 내린 듯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반면 은옥은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제2막도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은옥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옥은 배신의 아픔을 딛고 자립과 성장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태주는 욕망에 눈멀어 모든 것을 잃는 선택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